여러분은 인간관계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친구가 많으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소수의 진짜 친구만 있어도 충분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수백 명의 지인을 두고 넓은 인맥을 자랑하지만 정작 힘든 순간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느낍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소수의 친구만 있지만 언제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관계를 유지하죠. 그렇다면 인간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아니면 적지만 깊은 관계가 더 중요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양과 질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친구가 많을 때의 장점과 단점, 심리학적으로 최적의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풍수적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인간관계를 많이 맺으면 다양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맥이 많으면 직장, 사업, 연애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고 싶을 때 이미 알고 지내던 상사나 동료가 좋은 추천을 해줄 수도 있다. 또한 구직 활동을 할 때 직접적인 채용 공고보다 지인을 통해 좋은 자리를 먼저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업가나 크리에이터처럼 네트워크가 중요한 직업에서는 인간관계의 폭이 넓을수록 성장할 기회가 많아진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투자자나 경험 많은 멘토를 알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도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콘텐츠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 연애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많이 알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고 다양한 성향의 사람을 접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관계를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 소개팅,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과 잘 맞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또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다. 인간관계를 넓히면 더 많은 시각과 경험을 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신입사원이 한두 명의 선배와만 교류한다면 제한된 경험과 시각만 접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러 부서의 동료나 외부 전문가들과도 교류한다면 더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이 익숙하게 생각했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편견을 깨고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도 생긴다. 한 사람의 조언만 듣기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면 더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정서적 지지를 받을 기회도 늘어난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럴 때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친구나 가족, 멘토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감정적으로 힘들 때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잘 이겨내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낮다. 정서적 지지가 있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커진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네트워크도 정서적 지지를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위로를 얻거나 새로운 힘을 얻는 경우도 많다. 물론 너무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적절한 거리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충분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인간관계가 많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분명하다.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강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인간관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본인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은 분명 장점이 많지만 반대로 단점도 존재한다. 관계를 많이 맺으면 그만큼 신경 써야 할 사람도 많아지고 감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모든 관계가 진정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가짜 친구나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와 같은 단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가장 먼저 인간관계가 많아질수록 피로도가 높아진다. 사람을 많이 알수록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도 많이 들게 된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친구가 많을수록 생일을 챙기거나 오랜만에 연락이 온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등의 활동이 많아진다. 한두 명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관계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작은 일들이 누적되면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면 그만큼 개인적인 시간은 줄어들고 쉬고 싶을 때도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여러 사람과 소통하다 보면 결국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가벼운 대화만 나누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관계의 질이 떨어지고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또한 인간관계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많은 사람과 가벼운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정작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친구가 부족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SNS에서 수백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많은 사람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는 극히 적을 수도 있다. 이는 마치 얕은 연못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이가 없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구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관계가 많아질수록 개개인의 사연이나 감정을 깊이 공유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한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줄어들면서 결국 인간관계가 피상적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작 가까운 친구가 없다는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다. 인간관계가 많으면 가짜 친구를 만나거나 이용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많은 사람을 알게 될수록 서로의 신뢰를 깊이 확인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단순히 내 인맥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할 수도 있다. 직장에서는 친한 척하면서도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업에서는 나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지인이 투자 기회를 제안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신뢰에서 비롯된 요청인지 아니면 단순한 이용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또한 사람들은 종종 성공한 사람이나 인맥이 넓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한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막상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를 많이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진정한 친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다.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은 장점도 많지만 그만큼의 단점도 존재한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아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고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친구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인간관계가 많아지면서 나를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과 단순히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는 무조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인간관계가 많을수록 좋은지 아니면 적더라도 깊이 있는 관계가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이를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심리학적 연구와 풍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더욱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관계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어서 풍수적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알아보자. 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그의 연구에서 덤바의 수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인간이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는 평균적으로 약 150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아는 사람의 개수가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유의미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 덤바는 이 숫자가 인간의 뇌, 특히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전두엽의 용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우리의 뇌는 일정 수 이상의 인간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데 한계를 가지며 그 이상을 넘어가면 관계가 피상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SNS에서 수천 명의 친구나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도 결국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며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도 1015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인간관계의 수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심리학에서는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인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좋은 인간관계라고 결론지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간관계를 단순히 많이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조건 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풍수적으로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볼까?
풍수에서는 인간관계를 에너지의 흐름과 같다고 본다.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는 나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으며 좋은 인연은 나의 운을 상승시키지만 나쁜 인연은 나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운을 떨어뜨린다고 본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풍수적인 시각이다. 예를 들어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나 역시 활력이 생기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이고 항상 불평불만이 많거나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빼앗기고 삶이 피곤해질 수 있다. 풍수에서는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나쁜 기운을 가진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된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으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풍수적으로 보면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일종의 공간 정리와 같다. 방 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면 기운이 정체되듯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에너지도 혼탁해질 수 있다. 또한 풍수에서는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 나 자신의 에너지를 먼저 정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기 전에 나 스스로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집안의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 밝고 따뜻한 색상의 인테리어를 활용하면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며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풍수에서는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오히려 나의 기운이 분산되고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운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심리학적으로 인간관계는 양보다는 질이 더욱 중요하며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는 한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 덤바의 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치는 150명 정도이며 그 중에서도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1015명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과 건강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에서 온다고 한다. 풍수적으로는 인간관계를 에너지의 흐름으로 바라본다. 좋은 인연을 맺으면 나의 기운이 상승하지만 나쁜 인연을 유지하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운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 자신의 기운을 먼저 정돈하는 것이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인간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결국 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길이다. 결국 인간관계는 단순히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인간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모든 관계가 나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오히려 피로감이 쌓이고 정작 중요한 관계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최적의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중요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며 인간관계에서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인간관계에서 내게 맞는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자. 모든 인간관계를 똑같이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간과 감정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으면 결국 모든 관계가 피상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해칠 수도 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친구가 있어 보이지만 정작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무조건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중요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상호성이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한쪽만 노력하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형태의 관계는 오히려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늘 나의 고민을 들어주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다.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된다면 그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낮을 수 있다. 또한 관계의 질을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은 신뢰와 편안함이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내가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관계라면 그것은 의미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주 거짓말을 하거나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다면 그러한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편안함도 중요한 기준이다. 함께 있을 때 불필요한 긴장감을 느끼거나 나 자신을 꾸며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도 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아야 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인간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에 더 집중하고 필요 이상으로 관계를 확장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곧 행복이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수의 깊이 있는 관계가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좋은 인간관계라고 밝혀졌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였다.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지나치게 많은 관계를 유지하면 각 관계에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그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모든 관계가 피상적으로 흘러가고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기 어려워진다. 반면 몇 명의 중요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서로에게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최적의 인간관계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게 맞는 적정선을 찾고
중요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하며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무조건 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나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에게 맞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며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관계가 많을수록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적지만 깊이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넓은 인간관계가 다양한 기회와 장점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더 큰 만족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적정선을 찾고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인간관계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소수의 깊이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